안녕하세요, 윤슬입니다. 요즘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또 시원해져서 쌀쌀해져서 물감이 생각보다 빨리 말라서 그라데이션 하는 연습을 하면서 발색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영상은 우리 클래스 진행하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미젤로 34색 세트의 색감 또는 사용감, 색 구성이 궁금하셨던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앞부분에 그라데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라 가지고 미젤로의 발색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타임라인을 고정 댓글에 써둘 테니까 거기로 점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제가 양해를 부탁드릴 게 있는데 아까 제가 날씨가 쌀쌀해졌다고 했는데 연행사죠. 저에게 또 감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데 양해를 부탁드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뭔가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목소리죠. 죄송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오늘 그럼 진행 순서부터 공유를 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라데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그라데이션 실패하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세 번째, 실질적으로 그라데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아마 여기서 꿀팁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발색표 만드는 이유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 거고요. 다섯 번째, 물감 정보 읽는 방법. 마지막으로 물감 설명 들으면서 발색표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통이 2개가 필요해요. 오늘부터 물통을 2개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라데이션 하는 방법부터 진행을 해볼 건데 오늘 한 가지 색상으로 그라데이션 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플랫워시 연습을 잘 해주셨다면 오늘 좀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따라오기 바쁘다. 잘 안 된다 하시는 경우에는 제가 진행하는 걸 한번 보고 일시정지한 다음에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조금 되짚어 볼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부터 되짚어 보면서 그라데이션 설명 바로 넘어갈게요. 오늘 색상은 로즈매더, 설명할 때는 로즈매더 색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팔레트에서의 물 조절은 색상 조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색상 조절과 함께 붓에서의 물 조절을 해야지 얼룩이 지지 않게 칠을 할 수 있다는 거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연하게 먼저 올려볼게요. 농도 조절하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이거는 굳이 따라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눈으로만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편집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감으면서 보여드릴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물 조절할 때 이렇게 연하게 만든 다음에 종이 올릴 때는 꼭 물 조절을 해서 올려야지 얼룩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그리고 팔레트에서 색상 조절을 할 때는 물을 조금씩만, 네, 한 방울씩만 섞어줘도 크게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농도 조절을 할 때는 항상 붓을 살짝만 담궈서 물 조절을 한다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지난 시간에 이렇게 색 농도에 따라서 균일하게 칠하는 연습을 해보았어요. 가장 중요했던 내용은 팔레트에서의 물 조절, 붓에서의 물 조절, 종이에서의 물 조절이었는데 팔레트에서의 물 조절은 농도 조절이라고 했죠. 네, 수채화 물감은 농도 조절로 색상을 조절합니다. 이 팔레트에서의 물 조절은 색상 조절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셨어요. 여기 맨 앞에 가장 연한 색상은 물이 가장 많습니다. 물 양이 많아지면 색상이 연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물감을 한 방울씩 추가를 했죠. 여기는 물이 가장 적었어요. 그리고 물감이 가장 많죠. 그러니까 색감이 진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물감을 조금씩 섞을 때마다 나타나는 색상의 단계를 제가 점진적으로 표현을 하였어요. 점점 진해지는 단계죠. 요거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수행평가로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물 양에 따른 농도 조절 단계를 점진적으로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려는 그라데이션은 이 점진적인 단계를 한 번에 해주면 됩니다. 네, 연한 것에서부터 진한 것까지 한 번에 해주면 그라데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라데이션도 물농도를 조절해서 색의 진하기를 조절해서 표현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또 물 조절이 중요합니다. 수채화는 물 조절이 처음과 끝입니다.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수채화 기법을 이야기할 때 단색으로, 한 가지 색으로 그라데이션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해볼 건데요. 이 부분의 설명은 제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편집을 하지 않을게요. 기침 나오는 부분만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웨돈 드라이입니다. 두 번째는 웨돈 웨시고요. 수채화를 하신 분들은 이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내용이고 이제 처음 수채화를 저랑 함께 시작해 주신 분들은 되게 생소해서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라고 겁먹으실 텐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풀어서 설명하자면 웨돈 드라이는 마른 종이 위에 물감을 발라서 펼쳐가면서 그라데이션 하는 거고요. 웨돈웻은 물을 바른 다음에 젖어있는 종이 위에 그라데이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 들으시니까 하나도 안 어렵죠? 네. 제가 바로 진행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그라데이션은 조금 빨리 해주셔야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물이 마르기 전에 표현을 해야 되는 거라서 제가 진행하는 걸 한번 봐주세요. 자, 웨돈 드라이부터 할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적당량 물감 푸는 거 했었죠. 오늘은 적당량보다 조금 더 물감을 많이, 그러니까 조금 더 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진하진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칸이 좀 커요. 여러분들 어려우신 분들은 칸을 좀 작게 하세요. 이게 팁인데 크게 하면 더 어렵거든요. 저는 지금 좀 칸이 커가지고 물감을 좀 많이 풀게요. 꼭 굳이 여러분들 이렇게 크게 해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지금 조금 물을 많이 해서 물감을 충분히 풀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올려볼게요. 웨돈 드라이부터 해볼게요. 이쪽이 연한데? 연한 거부터 해도 되고 진한 거부터 해도 되는데 진하게 풀었으니까 진한 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진한 색상은 한 4분의 1 지점 정도까지 이렇게 칠해주는 거예요. 네. 칠할 면적의 한 4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물을 한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조금 더 연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때는 붓을 너무 풍덩 담그지 않고 붓끝만 살짝 적신다는 생각으로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면적이 넓어서 붓을 풍덩 담궜어요. 너무 색이 급격히 변한다 하면 색을 좀 추가해가면서 요 먼저 올린 끝부분이 마르기 전에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끝부분이 이렇게 넘어오게끔 색감이 서서히 번지게끔 얘가 말라가면 안 되겠죠. 네. 마르기 전에 이렇게 펼쳐준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물을 타서 더 연해졌죠. 요거를 또 마르기 전에 이어준다, 연결한다 이런 느낌으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가장 연한 색상을 이용해서 이어주세요. 마르기 전에, 항상 마르기 전에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처음에 우리가 물감 올릴 때 마른 종이 위에 물감을 올렸죠? 그래서 웨돈 드라이입니다. 그럼 두 번째 웨돈 웻 해볼게요. 먼저 깨끗한 물. 이래서 제가 물통을 2개를 준비를 한 거예요. 물을 올릴 때 이렇게 지저분한 색의 물을 올리면 지금은 깨끗하지만 그림을 그리다가 혼탁해진 물을 올리면 색도 혼탁해지겠죠. 그래서 항상 깨끗한 물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깨끗한 물에 칠해줍니다. 이때는 스케치선 안에 최대한 스케치선이 튀어나가지 않게 채색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같이 설명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물을 이렇게 바르다가 이쯤에서 한번 이렇게 삐죽해 볼게요. 튀어나가 버린 상황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물감을 아까처럼 좀 진하게 풀어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가 번질 거예요. 종이에 물을 타고서. 보이시나요? 번지는 게? 네. 그런 다음에 붓을 헹궈내고 조금 더 연한 색으로 이렇게 깨끗한 붓으로 이렇게 웨돈 웻 같은 경우에는 물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붓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물얼룩을 붓으로 이렇게 만져줍니다. 번지는 거를. 이렇게 번져라. 그거를 붓으로 이렇게 해주면서 그라데이션 해주면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워요. 물을 바르고 그라데이션 하는 거는. 그죠?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 확보가 되기 때문에 웨돈 드라이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색감이 부드러워요. 물을 한번 바르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그리고 제가 아까 왜 물칠할 때 스케치 선이 나가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물감이 물을 타고 번지기 때문에 물칠을 할 때 스케치 선이 나가버리면 물감도 같이 번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계선 밖으로 흘러나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을 칠할 때 신중하게 칠해주셔야 된다고 말을 드린 거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실패 사례 한번 볼까요? 실패 사례? 저 똑같이 따라했는데 잘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됐죠? 저는 이렇게 됐어요. 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어떻게 된 건지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실패 사례. 좌측이 드라이고요. 우측이 웨돈 웻입니다. 먼저 진한 색깔을 올리라고 해서 진한 색깔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4분의 1 지점까지 라고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색을 연하게 하라고 해서 연하게 만들어서 물을 많이 해가지고 또 올리고 끌고 내려와서 번지기 전에 또 올리고 가장 연한 색깔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뭐가 문제지? 이렇게 봤을 땐 되게 잘 된 것 같아. 잘 됐다. 그라데이션 잘 나왔다. 마르고 난 뒤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웨돈 웻 실패하는 경우 한번 볼게요. 물을 바르고 자, 물을 바르고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했어. 자, 빨리 해서 나 왜 안 번지지? 나는 왜 안 번지지?
번진다고 했는데 왜 안 번지지? 이렇게. 이상하다. 잘 안 번지는데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네. 실패라고 하기까진 좀 그렇고 제가 좀 극대화해서 보여드린 건데 이렇게까지는 안 되셨을 거예요. 그죠? 네. 왜냐면 우리가 1강에서 플랫워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실패한 이유랑 왜 그렇게 된 건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이렇게 된 이유는 붓에서의 물농도 조절이 실패했습니다. 그라데이션을 할 때는 종이 위에 처음 칠한 색깔 있죠? 그 색상이랑 그 다음번에 올리는 색상이 물의 농도가 비슷해야 돼요. 물이 많으면 색이 연해지는데 어떻게 비슷하게 올려요?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붓에서의 물농도 조절했었죠? 이렇게 얼룩 없이 올리는 거. 연한 색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많이 풀어가지고 종이에 그대로 올리면 얼룩이 생겼었죠. 네, 그 내용이랑 동일합니다. 종이에 올라가는 물의 양이 비슷해야 돼요. 처음에 올린 색상이랑 그 뒤에 이어서 올리는 색상이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진한 색상이죠. 이렇게 올려줍니다. 지금 물이 없지 않아요. 네, 요거는 그리고 처음 올릴 때부터 너무 진한 색상을 올리기 위해서 물의 양이 너무 없었어요.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연한색을 만들어주세요. 연한색 만들었죠? 그러면 붓에는 당연히 더 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물을 더 갖다 풀었으니까. 그러면 그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한번 이렇게 빼줘야 돼요. 여기랑 양이 비슷해지게. 그래야지 얘가 얼룩이 지지 않고 이렇게 따라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물을 추가를 해서 연하게 만들었죠. 이걸 또 그대로 올리면 이렇게 물얼룩이 집니다. 이렇게 좀 닦아낸 다음에 끌고 내려오면서 물을 조절. 마지막으로 물을 가장 많이, 그 다음에 물 조절한 다음에 이렇게 끌고 내려오면서 또 물 조절. 그리고 지금 이거 경계가 생긴 거는요, 제가 그라데이션 할 때 너무 끝부분에, 그러니까 옆에 설명을 드릴게요. 요렇게 칠을 한 다음에 요거보다 물을 많이 해서 여기 너무 끝부분부터 요렇게 가지고 오면 경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경계가 뚜렷하게 생기는 게 보이시죠? 4분의 1 지점까지 발랐으면 4분의 1 지점까지 발랐으면 진한 색을 이거보다 연한 색상을 만들어서 물 조절해준 다음에 연한 색상 만들어서 물 조절해준 다음에 중간쯤에서부터 끌고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경계가 덜합니다. 요렇게. 얼룩이 더 없이 그리는 방법을 마지막에 보여드릴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라데이션 하는 방법 할 때. 진짜 제가 그라데이션 하는 방법. 그거를 보여드릴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웨도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손이 찍혔는데 아까 물이 안 번지고 물감이 이렇게 위에 덩어리져 있었잖아요. 여기 진한 부분. 보이시죠? 여기 요런데. 그리고 여기도 물얼룩이 생기고 이런 이유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에 종이에 물을 바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물이 처음에 요렇게 맺혀 있어요. 맺혀 있을 때 여기에 물감을 칠을 하면 요 물 위로 물감이 동동 떠다니겠죠. 그런 현상이 아까 그 현상이었어요. 그러면 언제 물감을 올려야 되냐? 요게 시간이 조금 지나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요 물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종이가 코튼이기 때문에 쫙 스며들어요. 싹 스며들고 나면 여기에 물이 있죠? 요때 물감을 올리면 요걸 타고서 번지는 거예요. 요 타이밍을 몇 초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건조한 환경에 있다? 그럼 종이가 건조하죠? 더 빨리 스며들 거예요. 내가 지금 습한 곳에 있다. 종이가 물기가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빨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종이마다 달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몇 초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한 두세 번 그려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타이밍을 한번 물을 바르고 바로 칠하지 말고 조금 시간을 준 뒤에 칠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물을 칠한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물을 발랐어요. 물을 칠했어요. 그러면 요 물이 요 위에서 약간 겉도는 느낌이 돌아요. 그리고 육안으로 봐도 옆에서 보면 제가 지금 좀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색깔을 살짝 섞었어요.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서 보면 살짝 겉도는 느낌이 나고 네, 그리고 이렇게 물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여기 지금 스며들었거든요. 여기는 처음 바른 부분은 살짝 종이가 이렇게 머금어가지고 물이 맨질맨질한 게 아니라 종이 표면이 살짝 촉촉한 것 같은 되게 추상적이지만 이 정도가 최선입니다. 네,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 색을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 지금 너무 표면에 물이 많죠? 이럴 때는 조금 닦아내고 올려주셔야 돼요. 여기에 물이 너무 많아도 예쁘게 번지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얼룩이 생깁니다. 그래서 종이 위에서 물이 너무 많을 때는 이렇게 붓으로 한번 싹 빼준 다음에 올려줄게요. 진하게 좀 올린 다음에 올리면 이제 잘 번질 거예요. 그러면 붓을 한번 싹 닦아주고 여기 밑에 물이 있기 때문에 얘를 이대로 가지고 내려오면 요 밑에 있는 물이랑 섞이면서 농도가 점점 물이 많죠. 그럼 색이 점점 연해지죠. 그 원리로 그라데이션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웨돈 앳이랑 웨돈 드라이를 제가 진짜로 잘 쓰는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빨라요. 그라데이션 지금 계속 빠르죠? 조금 설명을 쭉 들으신 다음에 정지하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웨돈 드라이는 이렇게 올리는 것까진 동일해요. 진한 색상 올리고 그 다음에 진한 색상 올리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진한 색상 올리고 그 다음에 물을 조금 추가해서 올리고 더 추가해서 올리고 마지막 색깔 올리고 여기서 이제 붓을 한번 씻은 다음에 이렇게 쫙 빼주세요, 물기를. 제가 지금 좀 극단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했는데 너무 극단적인데 봐주세요. 수채화는 종이가 마르기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색이 부족한 부분은 조금 칠해줘도 되고요. 밑으로 내려오면서 섞어주세요. 그리고 또 좀 닦아내고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좀 펼친다? 그런 느낌으로 경계를 허문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내려와 주세요. 요거는 말라가 있을 때 꼭 말라갈 때 진행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1강에서 했었죠? 말라갈 때는 수정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붓에서의 물량 조절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너무 물이 많으면 안 돼요. 번지겠죠. 아까 이거 물얼룩 지는 거 웨돈에 실패할 때 보셨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붓에 물이 좀 없게끔 항상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경계선이 조금 줄어들어요. 그리고 웨돈 넷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투명한 물을 바르지 않고요. 이렇게
물을 많이 해서 연한 색상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이거를 올려줍니다. 전체적으로. 물을 칠하는 정도의 흥건함으로 조금 더 물을 많이 해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투명한 물을 바르는 게 아니라 요 연한 색상을 발라주는 거죠. 발라준 다음에 이렇게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한 색상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냥 끌고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되고 조금 더 매끈하고 예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추가할 부분은 조금 추가해주고 웨도넷도 마찬가지로 지금 붓이 이 종이가 말라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투명한 물을 바르는 게 아니라 연한 색상의 물을 말라가지고 그라데이션에 나가는 거죠. 이게 시간 단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명한 물 바르고 막 그라데이션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발라놓고 윗부분에만 살짝 올려준다. 지금 저는 이게 길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내려와서 좀 그랬는데 발색표처럼 이렇게 작은 네모 같은 경우, 네모가 짧은 경우에는 시간이 훨씬 단축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웨도넷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러워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꽃잎이 조금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좀 극단적이어야 돼. 꽃잎 끝이 하얀색이고 중간은 핑크색이야.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원래대로 투명한 물을 바르고 진행하는 그걸로 해줍니다.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고요. 다 해보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설명만 벌써 30분이 넘어가는데 큰일 났네. 발색표도 한번 한 영상에 앉혀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색표 만드는 이유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발색표 만드는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지금 팔레트를 보시면 굳어있는 물감들 보이시죠? 진한 색은 다 검정색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물감 이름을 써두었지만 이런 이유로 제가 물감 이름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린 게 다 검정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물감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물감 찾는 게 어려워요. 혼동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사용한 로즈메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굳어있을 때와 물에 풀은 다음에 종이 올렸을 때 발색이 다르죠. 이 종이에서의 색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감 발색표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선택사항이기도 한데요. 안료와 내광성을 또는 물감 정보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발색표를 만들기도 합니다. 발색표를 만드는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들로 만들어 두었어요. 물감 이름을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그라데이션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지켜야 할 점은 단 하나입니다. 네, 고유의 색을 발색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붓을 잘 씻어서 물감을 잘 헹궈내면서 발색해 주셔야 됩니다. 팔레트에 물감을 짜고 굳은 뒤에 바로 발색을 해주시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제가 물감 발색하면서 물감 특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물감 특성 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해요. 정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제 영상에 수채화 물감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시간이 좀 긴데 물감의 특성을 정말 다 파헤쳐 놓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깊게 알고 싶다 하시면 그 영상을 보시면 되고 오늘 되게 간단하게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튜브에 적혀있는 물감 정보 읽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물감 튜브에 모든 정보가 다 적혀 있거든요. 첫 번째로 물감 번호, 물감 회사, 브랜드에서 발급한 고유의 물감 번호입니다. 물감 이름,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감 이름이 동일하다고 해서 안료가 동일하거나 발색이 동일하지 않아요.
브랜드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이름입니다. 물감 등급, 물감의 가격 등급입니다. 네, 1, 2, 3, 4로 표기하기도 하고요. A, B, C, D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원료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물감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같은 브랜드에서도 천차만별이고 브랜드마다 또 천차만별이고 미젤로 같은 경우에는 A, B, C, D로 표현을 했네요. A가 가장 저렴한 거고요. B, C, D, E 이렇게 갈수록 점점 더 비싸집니다. 안료, 우리가 사용하는 물감을 만들 때 사용한 안료명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내광성, 빛에 의해서 안료가 날아가는 경험은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햇빛이 잘 드는 창가 쪽에 책을 보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책 표지의 색이 날아가서 흐려지는 거를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게 안료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빛에 의해서. 그래서 내광성은 별이 많을수록 우수한 겁니다. 내광성이 우수하다면 햇빛에 의해 색이 날아가는 게 덜하다는 거예요. 별이 많을수록 햇빛을 봐도 색이 오래 유지되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수채화 물감은 앞에 단어가 하나 생략되어 있습니다. 바로 투명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투명 수채화 물감이고요. 불투명 수채화 물감은 과슈라고 부릅니다. 투명 수채화 물감인데도 불투명한 색상들이 있어요. 흰색을 베이스로 한 경우 또는 너무 어두운 색감의 색상들 또는 안료에 따라서 불투명한 안료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투명도를 구분하여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착색, 스테이닝, 염색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네, 착색이 잘 되는 물감은 종이에 염색이 되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코튼 종이나 물론 코튼 종이가 셀룰로스지보다 염색이 더 잘 됩니다. 착색이 더 잘 돼요. 이 착색이 잘 되는 물감들은 종이에 염색이 싹 되어버리니까 붓으로 문질러도 잘 지워지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반대로 착색이 잘 되지 않는 물감들은 붓으로 문지르면 지워지겠죠. 어느 정도는. 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물감 발색을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준비가 조금 길었죠? 자, 이제 발색을 해볼 건데 수채화 물감은 젖어 있을 때랑 건조된 뒤랑 발색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건조된 후의 발색이죠. 그래서 제가 발색하는 영상의 빈 공간에 건조된 뒤에 발색한 사진을 띄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발색은 그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발색하는 과정은 그라데이션 하는 과정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편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감에 대한 이야기는 발색을 하면서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색을 시작해 볼 건데요. 레몬 옐로우,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처럼 밝은 색상들은 그라데이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라데이션 좀 진해야지 잘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라데이션 한다는 느낌을 살려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옐로우 PY3 내광성 별 4개 반투명한 착색이 어느 정도 되는 물감입니다. 레몬 옐로우가 없는 브랜드는 거의 없죠. 17세기부터 사용된 색명이라서 사용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는 색상이에요. 하지만 브랜드마다 당연히 안료는 다르고 발색도 다릅니다. 색상명이 같다고 해서 발색이 동일하지 않고요. 또 안료가 동일하다고 해서 발색이 동일한 것도 아니에요. 레몬 옐로우의 색감은 익은 레몬 껍데기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가장 밝은, 가장 왼쪽에 있는 노란 색깔 하면은 딱 떠오르는 색상이죠. 미젤로 레몬 옐로우 같은 경우에는 단일 안료이고요. 발색이 예쁩니다. 네, 투명한 편이고 발색이 제 마음에 드는데 레몬 옐로우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에 따라서 좀 탁하게 반불투명하거나 불투명하게 나오는 색상들도 있어요. 그래서 물감 정보를 꼭 확인한 다음에 구매하는 색상 중에 하나입니다.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 PY154 내광성 별 5개 투명한 착색이 되는 편인 물감입니다. 물감 이름 뒤에 라이트가 있으면 밝은 색상이라는 뜻입니다. 미젤로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 아주 투명한 편이에요. 내광성도 우수하고요. 단일 안료죠. 아마 우리가 노란색 꽃그림 그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색상이에요. 약간
웜톤의 살짝 따뜻한 느낌의 발색입니다. 투명해서 꽃그림 그릴 때 좋더라고요. 퍼머넌트 옐로우 딥 PY65 내광성 별 4개 반투명한 착색이 되는 편인 물감입니다. 라이트가 밝은 색상이라는 뜻이라면 딥은 진한 색상이라는 뜻입니다. 노란색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진해져서 오렌지빛이 많이 도는 것 같은 색상이죠. 약간 귤 색깔? 거의 대부분의 브랜드가 옐로우 딥하면 이런 귤 색깔입니다. 아까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가 살짝 어두워진 색감이라 가지고 음영으로 사용하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사용하면 편한 그런 색감이에요. 옐로우 오렌지 PO73TY65 내광성 별 4개 투명함 착색이 되는 편인 물감입니다. 옐로우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카드뮴 옐로우 오렌지가 다른 브랜드에 많거든요. 그런데 미젤로는 그냥 옐로우 오렌지입니다. 미젤로는 자연과 인체에 유해한 카드뮴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카드뮴 원료는 유해하지만 내광성이 우수하고 발색이 우수해서 아직 안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미젤로는 대체 안료를 사용하였지만 내광성도 우수하고 발색도 아주 좋네요. 그리고 카드뮴의 경우에는 살짝 불투명하고 텁텁한 그런 발색이 있는데요. 옐로우 오렌지에서는 그런 발색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좋습니다. 아주 좋네요. 꽃그림 그리기에는 투명해서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물감입니다. 오렌지 PO73PY65 내광성 별 4개 반투명한 착색이 되는 편인 물감입니다. 잘 익은 오렌지를 떠올리면 연상되는 그런 색감이죠. 미젤로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웜톤은 아니지만 살짝 따뜻한 느낌이 돌아요. 옐로우 딥보다는 훨씬 진해져서 오렌지라는 색상명과 색감이 참 잘 어울리는 그런 색감이네요.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색상, 옐로우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미젤로는 되게 투명하고 색감도 잘 빠졌지만 조색을 하면 조금 탁해지는 경향이 있는 색감들이기 때문에 조색할 때 조심해서 사용하는 색상들입니다. 혹시 내가 그림이 조금 텁텁한데 혹은 조색을 할 때 색감이 예쁘게 나오지 않는데 하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색상을 조색 베이스로 많이 사용하고 계신 건 아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버밀리언 PR112 PO73 내광성 별 5개 반불투명한 착색이 되는 편인 물감입니다. 버밀리언은 사용된 지 아주 오래된 색상입니다. 기원전 3000년경부터 중국에서 사용된 것이 유래되었다고 해요. 진짜 오래되지 않았나요? 네, 이 색상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엄청 유행했었다고 해요. 그런 역사가 있는 색상입니다. 미젤로 버밀리언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진짜 예쁘지 않나요? 네, 요거 꽃그림 그리면 정말 예쁜 색감 중에 하나거든요. 약간 쿨톤이라서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진하게 써도 예쁘고 연하게 풀어서 올려도 예쁘고 채도가 그렇게 막 높지 않아요. 특히 마르고 나면 살짝 차분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참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소량으로 발색이 잘 되는 게 미젤로의 특징이라서 이렇게 연한 색상을 사용해도 예쁜 게 장점이기도 합니다. 퍼머넌트 레드 PR112 내광성 별 5개 투명한 착색이 되지 않는 물감입니다. 기본 빨간색이죠? 네, 보통 브랜드마다 퍼머넌트 레드, 퀴나크리돈 레드, 카드뮴 레드 이런 기본 레드가 나오는데 미젤로 같은 경우에는 퍼머넌트 레드와 키나크리돈 레드 그리고 버건디 레드가 있더라고요. 색감이 다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이 퍼머넌트 레드도 참 예뻐요. 약간 웜톤이긴 한데 사용하기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색상입니다. 빨강하면 떠오르는 그런 색감이죠. 또 투명해서 꽃그림 그리기 기가 막히게 좋은 그런 색상입니다. 안료도 단일 안료라서 탁해지는 것도 훨씬 덜하더라고요. 퀴나크리돈 퍼머넌트 로즈 PV19 내광성 별 5개 반불투명한 착색이 되는 편인 물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안료가 나왔어요. 네, 먼저 특징은 비싼 물감이네요. 네, 아주 비쌉니다. PV19 안료죠. 이 안료는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카민, 로즈,
뭐 바이올렛 이런 분홍색 또는 보라색으로 많이 사용되는 색상이에요.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죠. 꽃그림 그릴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색감들이라서 좋아하는 안료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미젤로는 핑크톤이긴 한데 채도가 적당해요. 예전엔 이게 채도가 되게 높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근데 그림 그릴 때는 딱 좋아요. 지금 봐도 장미 그리기 좋을 것 같은 그런 색감이지 않나요? 이름이랑 좀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그런 물감인 것 같습니다. 로즈매더 PR176 내광성 별 4개 반투명한 착색이 되는 편인 물감입니다. 로즈매더도 오래된 색상명이에요. 네, 안료의 기원을 보자면 꼭두선이 뿌리에 즙을 짜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 로즈매더를 사용하면 내광성이 아주 떨어지는 색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로즈매더 구매할 때는 꼭 안료 정보를 체크하고 구매를 하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색상명이 오래되었다 보니까 색감도 브랜드의 해석에 따라서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브랜드마다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색감은 아니에요. 그런데 미젤로 로즈매더 어때요? 예쁘죠? 네, 제 원래 팔레트 보면 요 아까 옆에 퀸아크리돈 퍼머넌트 로즈랑 로즈매더가 구멍이 뻥뻥 나 있습니다. 네. 많이 쓰는 색상들이에요. 금방 달아요. 붉은 계열 꽃그림 그릴 때 이만한 게 없습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퀸아크리돈 크림슨 레이크 PR202 내광성 별 5개 투명한 착색이 되지 않는 물감입니다. 이게 지금 퀸아크리돈이랑 크림슨이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크림슨의 정보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깍지벌레에서 얻은 붉은빛 또는 자주빛의 안료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미젤로 같은 경우에는 퀸아크리돈 안료를 사용해서 대체했기 때문에 퀸아크리돈 크림슨 레이크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안료 정보는 이런 거고요. 발색을 보자면 크림슨 같은 경우에는 강렬하고 밝고 짙은 빨강에서 약간 파란색이 섞여가지고 보라빛이 도는 색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빨강과 장미색 사이에 푸르스름한 기운이 도는 빨강을 크림슨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어때요? 설명이랑 비슷한가요?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푸른색이 들어가서 보라색을 띠는 것 같은 느낌이 도는데 이런 색상의 퀸아크리돈 색상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사용하기 괜찮아요. 제가 이 색상을 꽃그림 그릴 때 어디에 사용하는지 앞으로 우리 같이 그림 그리면서 많이 보여드릴게요. 레드 바이올렛 PR122 PB29 내광성 별 5개 반투명한 착색이 되는 편인 물감입니다. 레드 바이올렛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젤로 34색 세트를 픽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색상이 들어있어서 살짝 골랐다? 오버이긴 한데 그 정도로 좋아하는 색상입니다. 제 팔레트에 구멍이 슝슝 나 있는 색상이고요. 여기저기 막 짜놓고 쓰고 있는 색상이에요. 사실 튜브를 몇 개를 쓴 것 같아요. 이 색감은 조색으로 만들어서 쓰기도 하는 색감인데 이렇게 예쁜 색상으로 물감이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얘가 예전에는 제가 너무 채도가 높아가지고 이걸 어디다 쓰지? 이랬거든요. 근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채도가 높고 화사해서 음영으로 사용해도 탁해지는 게 덜해요. 음영을 줄 때 사용하면 너무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색상입니다. 제가 이걸로 음영 주는 것도 꼭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브라이트 클리어 바이올렛 PV3 콜로니 PB29 PR122 내광성 별 2개 반투명한 착색이 되는 편인 물감입니다. 브라이트 클리어 바이올렛 같은 경우에는 기본 보라색인데 내광성이 좀 그렇죠. 네, 어쩔 수 없는 게 브라이트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내광성이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햇빛에 의해서 날아가는 안료를 사용하거든요. P로 시작하지 않고 B로 시작하는 안료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B로 시작하는 안료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광성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보라색은 안료가 내광성이 떨어지는 게 원래 많아요. 그래서 잘 보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보라색은 조색으로 많이 만들어 쓰는데 그래도 이거 기본 보라색으로 사용할 때 잘 쓰는 색상입니다. 브라이트 오페라 BV10 PR122 내광성 별 2개 투명한 착색이 되는 편인 물감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이 색상을 잘 안 씁니다.
내광성 때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로 시작하는 안료는 형광성 안료라서 날아갈 수 있어요. 색감이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징이에요. 이 오페라 색상은 특유의 색감 때문에 형광성 안료를 쓸 수밖에 없는 색상입니다. 안료 때문인 것도 있지만 사실 색감 자체가 제가 완전히 선호하는 그런 색감이 아니에요. 물론 다른 색과 조색을 할 때 쓰면 화사해서 너무 예쁜데 이제 이 색상을 많이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 없이도 예쁘게 조색하는 그런 방법들을 터득하게 되었어요. 혹시나 이 색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괴념치 마세요. 내광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 색상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존제 같은 재료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브라운 계열로 넘어왔는데요. 브라운 계열들의 특징은 안료가 원래 내광성이 우수합니다. 사용한 지 오래된 안료들이고 내광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실 브라운 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싼 물감을 구매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색상들이 많거든요. 발색하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옐로우 오커 넘버 1 PY42 PY150 내광성 별 5개 반투명한 착색이 잘 되는 편인 물감입니다. 미젤로 옐로우 오커가 종류가 좀 많아요. 근데 브랜드마다 옐로우 오커는 좀 다양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미젤로 같은 경우에는 옐로우 오커 넘버 1, 넘버 2, 옐로우 오커 라이트, 골드 오커, 브라운 오커 이렇게 5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황토색 같은 색감입니다. 그래놀이 없고 기본으로 사용하기 무난한 색상입니다. 가장 웜톤을 띠고 있고요. 브라운 계열의 특징은 내광성이 우수한 게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색상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옐로우 오커는 인류가 사용한 가장 오래된 무기 안료라고 합니다. 우리 구석기 시대의 동굴벽화에 사용한 흔적이 남아있다고 해요. 이 구석기 시대 동굴벽화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동굴에 있기 때문도 있겠지만 내광성이 우수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광성이 우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색상들입니다. 해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색상이 꼭 필수색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조색 베이스로 많이 사용하는 색감입니다. 요거 조색 베이스로 사용하면 예쁜 색깔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약간 톤 다운되기도 하고요. 안개 낀 것처럼 뿌연 색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취향 차이에 따라서 누군가는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별로일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은 있겠죠. 번트 시에나 PBR25, PR112 PY150 내광성 별 5개 반투명한 착색이 잘 되는 편인 물감입니다. 로우 시에나라는 색상이 있는데 34색 세트에는 들어있지 않네요. 네, 그 로우 시에나를 조금 더 태우면 번트 시에나가 된다고 해요. 로우 시에나는 이탈리아 시에나 지역의 흙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브라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진짜 색감 너무 잘 뽑은 것 같아요. 좀 복합 안료라서 아쉽긴 하지만 색상이 예뻐가지고 복합 안료인 게 다 용서가 되는 그런 색감입니다. 저는 이거를 가지 표현할 때 베이스로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식물들 보면은 초록색 잎이 초록색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 끝부분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 같은 또는 뭐 갈색의 점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걸로 표현하면 탁하지 않고 조금씩 터치를 해주면 참 예쁘게 올라가더라고요. 또 초록색이랑 색상 조화가 좋아가지고 참 잘 사용하는 색깔이에요. 라이트 레드 PBR25, PR112, PY150 내광성 별 5개 반투명한 착색이 잘 되는 물감입니다. 라이트 레드는 먼저 안료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붉은색의 산화철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안료 자체가 아까 물감 이름 앞에 라이트가 붙으면 밝은 색이라고 했죠. 이렇게 진한데 라이트라고 하실 텐데 전통적으로 천연 황토를 태워서 만드는 안료인데 이 라이트 레드를 더 태우면 인디안 레드 색상이 되거든요. 인디안 레드는 훨씬 딥하고 훨씬 탁하기 때문에 이 색상이 라이트라는 게 인정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색감입니다. 색감이 채도가 굉장히 높고 예쁘죠. 사실 브라운 계열에 있지만 저 위에 레드 계열로 가도 예쁠 것 같은 그런 색감이에요. 레드 브라운 볼게요. 레드 브라운 PBR25 내광성 별 5개 투명한 착색이 잘 되는 편인 물감입니다. 레드 브라운은 생명이 브라운 레드라고 하기도 하고 레드 브라운인 경우도 있습니다. 미젤로의 레드 브라운을 보시면 색감이 참 좋아요. 채도가 되게 높은 편인데 너무 탁하지 않거든요. 투명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그림 그릴 때 잘 사용하는 팁이기도 한데 밝은 그림, 채도가 높은 그림을 그릴 때 그림자, 음영 부분을 검정색처럼 채도가 낮은 떨어지는 그런 어두운 색깔들을 올리면 그림이 전반적으로 확 죽어버려요. 채도가 다 날아가는 느낌? 그림자 하나 올렸을 뿐인데 그림이 확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 레드 브라운을 조금 사용해요. 이 레드 브라운을 붉은색 계열의 그림을 그릴 때 음영으로 사용해주면 채도가 높아가지고 참 화사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색상입니다. 로우 엄버 PBR7, PY65 내광성 별 4개 반투명한 착색이 잘 되는 편인 물감입니다. 로우 엄버도 천연 토성의 갈색 안료입니다. 오래됐어요, 사용한 지. 철 또는 망가니즈, 광석이 풍화된 것으로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5세기 말경이며 오늘날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전적인 정의가 있는데요. 이 로우엄버 같은 경우에는 살짝 그린톤을 도는 게 약간 정석적인 발색이라고 할까요? 많이들 그린톤의 발색이 돌더라고요. 미젤로 같은 경우에도 옆에 라이트 레드나 레드 브라운 이랑 비교해보자면 그린톤이 많이 돌죠. 그래서 제가 더 밝지만은 로우 엄버를 여기에다 놨어요. 옐로우 오커, 번트 시에나, 라이트 레드, 레드 브라운은 살짝 붉은 톤이 많이 돌아서 저렇게 왼쪽으로 뺐고요. 로우 엄버, 번트 엄버, 반다이크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그린톤이 많이 도는 색감들이라서 오른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번트 엄버 PBR7, PBR25, PY150 내광성 별 5개 투명한 착색이 잘 되는 편인 물감이에요. 이 번트 엄버를 보면 아까 번트 시에나 할 때 설명드렸듯이 이 로우 엄버를 덧태워서 또는 산화해서 만든 색상입니다. 어두운, 짙은, 황갈색, 고동색, 밤껍질색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번트 시에나랑 마찬가지로 잘 사용하는 색상입니다. 번트 시에나가 살짝 레드톤이라면 번트 엄버는 살짝 그린톤이라서 조금 더 어두운 느낌이 쫙 돌게 해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색감인데 예쁘죠? 요거 두 개가 참 잘 나왔어요. 번트 시에나는 붉은 톤, 번트 엄버는 그린 톤인데 채도도 비슷하게, 색감도 비슷하게 나왔지만 분명히 색 온도의 차이가 있어서 사용하기 좋게끔 잘 나왔습니다. 반다이크 브라운 PBR7 내광성 별 5개 반투명한 착색이 되지 않는 물감입니다. 반다이크 브라운은 이 반다이크 조금 익숙한데 하실 거예요. 그죠? 17세기 네덜란드 화가인 반다이크가 잘 사용하던 브라운 컬러입니다. 이 색상을 사람들이 많이 조색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반다이크 브라운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색상이에요. 반다이크는 물감 이름 때문이라도 절대 잊혀지지 않을 그런 화가네요. 멋있죠? 네. 브랜드마다 안료가 다르고 발색도 다르고 색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른 색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짙은 고동 색깔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어느 브랜드는 이 반다이크를 너무 블랙으로 뽑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미젤로의 이 색감이 참 딱 좋은 것 같아요. 요거 하나만 올려줘도 무게감이 싹 잡힐 수 있는 딱 좋은 그런 색감이에요. 세피아 PBR7, PBK7 내광성 별 5개 반투명한 착색이 되지 않는 물감입니다. 세피아도 역사가 오래된 물감이에요. 잉크를 만들던 안료거든요. 펜촉을 잉크에 담궈서 사용하던 시대에 그 잉크, 그 잉크입니다. 오징어, 문어와 같은 다종류의 먹물을 건조시킨 뒤에 흑갈색 안료를 채취하여서 안료로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잉크로 사용되었고요. 그 이후에 18세기경 아라비컴과 섞어서 수채화 물감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18세기에 수채화 물감이 많이 발전한 그런 시기예요. 그때 요 세피아 색상도 수채화 물감으로 사용된 것 같아요. 저는 이 색상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풍경화는 아니고요. 우리 보타니컬이니까 꽃그림 그릴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색상이에요. 혹은 나무나
풀그린 그릴 때도 이거 쓰면 쉽게 톤 다운이 되기도 하고요. 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색상입니다. 반대로 무게를 잡을 때 사용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무게를 잡아줄 수 있는 색감이에요. 특히나 미젤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브랜드보다 더 무채색으로 나온 세피아입니다. 완전 무채색에 가까워요. 추가 색상들은 마지막에 발색하도록 하고 초록 색깔 계열로 바로 넘어갈게요. 초록 색상들의 특징은 삼원색이 아니라 삼원색에 파란과 노란색을 섞어서 나오는 색상이죠. 그래서 복합 완료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니쉬 옐로우 PY150, PG36, PY65 내광성 별 4개 투명하고 착색이 잘 되는 편인 물감입니다. 노란기가 아주 많이 돌죠. 그리고 채도도 높은 것 같은데 마르고 나면 살짝 차분해져요. 그렇게 채도가 엄청 높은 색상은 아니고 노란색이 아주 많이 도는 그런 초록색입니다. 다른 색상을 만들 때는 얘를 베이스로 해도 그렇게 예쁜 색을 아직 아직 활용하는 거를 많이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초록 색깔 만들 때는 베이스 색상으로 사용하면 노란색 안료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쁘게 만들어지는 편입니다. 살짝 차분한 초록 색깔 만들고 싶을 때 베이스 색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감이에요. 다음으로 올리브 그린 PG36, PY150, PR112, PBR25 내광성 별 5개 반투명한 착색이 잘 되는 편인 물감입니다. 노란색이 많이 돌죠? 녹갈색, 황록색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올리브 나무 열매색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사용된 지 오래된 생명이에요. 이게 오래된 생명 때문인지 또는 올리브 열매가 초록색이었다가 점점 익어가면서 검정색이 가까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건지 브랜드마다 색상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진짜 진한 브랜드도 있고 이렇게 조금 노란기가 더 많이 도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래도 공통적인 특징은 노란색을 많이 띠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젤로 올리브 그린은 색감을 참 잘 뽑은 것 같죠. 네, 적당하고 지금 올리브 열매를 하나 그려도 될 것 같은 그런 색감이에요. 옐로우 그린 PG36, PY3 내광성 별 4개 반투명한 착색이 잘 되는 편인 물감입니다. 연두색이죠. 네, 퍼머넌트 그린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는 브랜드도 많은데 미젤로는 옐로우 그린입니다. 빛받은 초록색, 밝은 초록색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색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손이 잘 안 가는데 왜 그럴까요? 이 색상도 조금 더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제가 손이 안 간다고 이야기해서 아예 안 쓰는 건 아닙니다. 밝은 나무를 그리거나 할 때는 저절로 여기에 손이 가겠죠. 네, 제가 많이 안 그릴 뿐이에요. 그런 그림을. 그래서 지금 제가 손이 안 간다고 하지만 제가 그림 스타일이 또 바뀌면 나중엔 또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림을 그리다 보면 사람들마다 팔레트에서 빨리 사라지는 색이 있고 천천히 사라지는 색이 생길 거예요.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떤 색상이 빨리 사라지는 색일지 궁금하네요. 셉그린 PG36, PY150 내광성 별 5개 반투명한 착색이 잘 되는 편인 물감입니다. 전통적으로는 갈매나무 열매에서 얻은 암록색 물감이라고 합니다. 현대에는 이렇게 만들지 않겠죠. 셉그린도 브랜드마다 꼭 들어가는 색상인데 또 색상이 다 다릅니다. 네. 원래 물감은 색감이 다 달라요. 하늘 아래 같은 물감은 없다. 이런 느낌? 이 미젤로 셉그린은 유난히 채도가 높아서 물이 묻어있을 때는 거의 형광색에 가까워요. 그런데 마르면 그런 느낌은 싹 줄어들어서 그냥 좀 밝은 색상이 됩니다. 예전에는 저는 이 색상이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여기저기 사용해보니까 예쁘게 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이 잘 안 가는 색상이었는데 지금은 엄청 잘 쓰는 그렇게 됐어요. 조색할 때도 잘 쓰고요. 꽃그림 그릴 때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 꽃그림 그릴 때 요거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원래 색그린을 조색 베이스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파란색 물감들이랑 섞으면 푸른색이 도는 짙은 초록 색깔이 되고 붉은 계열과 섞으면은 암갈색의 초록색이 되는데 그 색상도 차분해서 예쁘죠.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잘 쓰고 있는 물감입니다. 비리디언 PG7 내광성 별 5개 투명한 착색이 잘 되는 편인 물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안료를 비리디언이라고 물감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데 사실 비리디언은 이게 아닙니다. 네, 이거 사용하시다가 진짜 비리디언 사용하면 뭐야 왜 이렇게 흐리지? 왜 이렇게 발색이 안 되는 것 같지?
투명하고 여리여리한 색상이지? 이런 느낌이실 거예요. 그게 원래 비리디언이고요. 그리고 원래 비리디언은 좀 비쌉니다. 네. 그 비싼 게 진짜 비리디언이고, 이거는 사실 해외 브랜드에서 나오는 색상명을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테일로 그린과 동일한 알료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초록색이죠. 푸른빛이 돌아서 조색을 해도 탁해지는 게 덜하고 투명하고 그런 색상입니다. 포커스 그린, PG36, PBR25, PY150 내광성 별 5개 반투명한 착색이 잘 되는 편인 물감입니다. 이거 진짜 예쁘죠? 미젤로에서 색감 진짜 잘 뽑은 초록색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초록색을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복합 완료 많이 나오고 있죠. 포커스 그린도 프러시안 블루와 감보지 색상을 섞어서 만든 초록색입니다. 이렇게 조색해서 사용하던 식물 예술가 윌리엄 후커로부터 이름을 따왔다고 해요. 포커스 그린도 사람들이 그 색상을 자주 조색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브랜드마다 미리 조색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게 된 거죠. 초록에 복합 완료가 많은 이유를 여기에서 한 번 더 볼 수 있었네요. 포커스 그린은 중간 톤, 너무 딥하지도 너무 밝지도 않은 초록색이라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색감입니다. 반다이크 그린, PG7, PBR25, 내광성 별 5개, 반투명한 착색이 잘 되는 편인 물감입니다. 섀도우 그린보다는 뭔가 더 초록색감이 도는, 생기가 도는 초록색입니다. 반다이크 그린이라는 것은 제가 추측하기에는 미젤로에서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요. 뭔가 반다이크 브라운과 비슷한 이유인 것 같아요. 짙고 어두운 색감에 왠지 그 반다이크의 작품에서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색상. 짙고 어두운 색이지만 투명한 발색이라서 너무 예쁩니다. 사실 얘는 조색해서 만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색상인데 이 어두운 색상은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특히 식물 그림 그리면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때마다 조색해서 사용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물감으로 짜여져 있으면 사용하기 훨씬 편하겠죠. 그리고 복합 완료라고 해도 조색으로 색을 만드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복합 완료로 나오는 게 더 투명하거든요. 이건 개인적인 경험인데 저는 이 색상으로 보라색도 만들어서 쓴 그런 색상입니다. 막 여기저기 잘 쓰고 있는 그런 색감이에요. 이제 블루 계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여러분. 피콕 블루, PB15:3, PG7, 내광성 별 5개, 반투명한 착색이 잘 되는 편인 물감입니다. 이 색상명도 해외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 물감명이에요. 알료를 보면 PB15:3과 PG7이 섞여 있죠. 네, 그래서 그런지 초록톤이 살짝 도는 미역이 많을 것 같은 바다 색상입니다. 저는 이거를 쓸 때가 많아요. 언제 쓰냐면 깨알 팁이기도 한데 초록 색상의 잎사귀들을 보면 초록 잎들이 자세히 보면 반사광이라고 하죠. 이렇게 푸른 빛을 띌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색상을 살짝 얹어주면 예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약간 푸른빛이 돌면서 초록빛도 살짝 받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얹으면 뭔가 부자연스러운 게 덜 하더라고요. 파란색 사용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요. 네, 두루두루 사용하는 친구입니다. 세룰리언 블루, PB15:3, 내광성 별 5개, 반투명한 착색이 잘 되는 편인 물감입니다. 얘를 보면 이것도 비리디안과 마찬가지로 셀루리언이 원래 이발색 이 색상이 아니에요. 가격도 이 가격이 아닙니다. 미젤로도 진짜 셀루리언 블루는 코발트 셀루리언 블루 G등급으로 있습니다. 셀루리언의 특징은 약간 투명하지 않고 반투명하면서 그래뉼도 있는 그런 색깔이거든요. 이 PB15:3은 보통 해외 브랜드에서는 테일로 블루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 알료예요. 테일로 블루에 자주 사용되는 알료인데 가장 기본 색상이라서 팔레트에 꼭 들어가는 그런 색감입니다. 채도가 높고 삼원색에 가까운 파란 색상이라서 조색 베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색상이에요. 코발트 블루 넘버1, PB29, PB15:3, 내광성 별 5개, 반투명한 착색이 잘 되는 편인 물감입니다. 물감 이름 뒤에 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 안료가 대체되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브랜드에서 휴라는 이름 대신에 동일한 색상명에 1, 2, 3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안료를 바꿔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코발트 블루도 사실 대체 안료입니다. 안료가 대체되는 경우는 다양한데요. 첫 번째는 비싸서, 두 번째 단종이 되어서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안료는 유해
유해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체에 유해하거나 자연 환경에 유해한 경우에는 단종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발색을 최대한 뽑아내면서 안료는 대체하는데 힘들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비싸서 대체된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인 것 같아요. 코발트 안료가 비싸거든요. 네. 지금 보면 코발트 안료가 아니고 또 코발트 발색도 아니고 코발트 블루 넘버 2가 진짜 코발트 안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코발트 블루 휴라는 이름을 붙인 요거를 세트에 많이 넣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해외 브랜드에서 이 안료가 기본 세트에 많이 들어가는 안료예요. 그러니까 대체됐다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색상명이 대체가 됐을 뿐이지 발색이나 사용하기에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울트라마린 딥 PB29, PV15 내광성 별 5개 반투명한 착색이 잘 되는 편인 물감입니다. 물감 이름 뒤에 딥이 붙었죠? 진하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울트라마린 색상들의 특징은 과립입니다. 그래놀이 많이 느껴져요. 미젤로는 과립이 그래도 잘 보이는 편인 것 같은데 더 심한 브랜드도 많아요. 원래 울트라마린은 광물성 안료로 군청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엄청 비쌌어요. 왜냐하면 청금석, 라피스 라줄리, 보석이죠. 그걸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비싸기로 유명했던 물감입니다. 근데 지금 안 비싸죠? 왜 안 비쌀까요? 지금은 안료가 대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울트라마린이라고 하면 요 안료를 사용을 하고요. 라피스 라줄리로 만든 물감도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나오고 있는데 비쌉니다. 비싸고 예뻐요. 물감 이름은 보통 라피스 라줄리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는 바다를 파란색으로 그리는데 옛날에는 신화, 그러니까 신을 그릴 때 많이 사용했던 색상이라고 해요. 발견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지 뭐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한 추측들이 많은데 아무튼 매력적인 색상입니다. 다음으로 프러시언 블루 볼게요. 프러시언 블루 PB27 내광성 별 5개 반 불투명한 착색이 잘 되는 편인 물감입니다. 얘는 빨간색 만드는 실험을 하다가 1704년 독일에서 만들어진 인공 안료입니다. 인공 안료로서 거의 초창기 일찍 발견되어가지고 사용되어진 물감이에요. 독특한 점은 의학적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방사성 세슘 및 탈륨 중독 시 해독제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라고 합니다. 독특한 점이네요. 네, 색상적인 특징은 착색이 아주 잘 되는 안료예요. 그리고 조색을 하면 예쁩니다. 특히 초록색 만들 때 예뻐요. 그래서 아까 후커스 그린도 이 색상이랑 섞어서 만든 거였죠. 그리고 얘가 짙은 파랑부터 연한 파랑까지 스펙트럼 넓게 발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짙은 파랑을 표현하는 데도 효과적이고요. 조금 흐릿한 하늘을 그릴 때 그런 색감을 낼 때도 너무 예쁜 색감이에요. 인디고, PB29, PB27, PBK7 내광성 별 5개 반투명한 착색이 잘 되지 않는 물감입니다. 인디고는 천연염료 중에서 가장 오래된 안료입니다. 물론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쪽풀에서 채취한 청색의 식물성 염료를 사용하였는데요. 식물성 안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광성이 떨어져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종종 내광성 떨어지는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인디고도. 그래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물감이에요. 미젤로 인디고는 내광성이 우수하고 색이 엄청 진하죠. 회색을 만들기는 좋은데 짙은 파란색으로는 매력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든지 일장일단입니다. 네, 좋은 게 하나 있으면 안 좋은 게 있는 거죠. 우리 추가 색상들 한번 볼게요. SWC 물감들이고요. 미젤로에도 있는 색상들인데 SWC랑 발색이 살짝 달라요. 이 추가 색상들은 SWC 거를 많이 쓰고 있어서 담았습니다. 리프 그린 PY74, PG7, PWU 내광성 별 2개 투명한 물감입니다. 참 SWC는 내광성이 별 3개가 가장 좋은 거고 착색 정보는 표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리프 그린은 노란색이 많이 돌죠. 그리고 흰색 안료가 들어갔어요. 이러면 우리가
파스텔 색상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파스텔, 뽀얗고 그런 색감 뭔지 아시죠? 수채화에서는 이렇게 흰색이 들어간 물감들을 틴트 계열이라고 하거든요. 흰색 안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탁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죠. 네, 근데 얘는 탁해지는 게 좀 덜하고요. 색감이 노란색이 많이 돌죠. 이거 어디 쓸지 너무 궁금하시죠? 다음 강의에서부터 이 친구 정말 많이 쓸 거예요. 데이비스 그레이, PBK31, PG17, PW6 내광성 별 3개 불투명한 물감입니다. 얘도 틴트 계열이죠. 네, 흰색이 들어갔어요. 이 색상은 사실 조색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옐로우 오커가 베이스가 되거든요. 근데 옐로우 오커가 브랜드마다 색감이 다르고 그래놀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고 색감이 다 달라요. 그리고 또 브랜드에서도 옐로우 오커 넘버 1, 넘버 2 막 이런 식으로 너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얘는 너무 자주 사용하게 되는 색감이라서 조색을 해서 사용해도 좋지만 균일한 색상을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물감을 하나 짜놓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추가 색상으로 넣었습니다. 얘는 유칼립투스 그릴 때 우리 사용했었죠. 얘도 우리 앞으로 계속 사용하게 될 색감인데 사실 저는 얘는 원색으로 잘 사용하지 않아요. 다음 강의에서부터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많이 보여드릴게요. 섀도우 그린, PBK31 내광성 별 3개 반투명한 물감입니다. 미젤로도 섀도우 그린이 있는데 SWC가 단일 안료이고 발색이 좀 예쁘죠. 네, 이거 사실 좀 가성비 템이에요.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페릴린 그린이라는 색상으로 많이 나오는 안료예요. 근데 SWC랑 발색을 비교해봐도 SWC가 꼴리지 않습니다. 가격 차이는 꽤 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발색이 비슷해요. 특성도 비슷하고요. 안료도 동일하고요. 네, 그래서 예쁘고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추천 색상으로 넣었고요. 식물 그림 그릴 때, 음영 줄 때 너무 많이 사용해요. 사실 반다이크 그린이 있어서 제가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반다이크 그린이랑 사용하는 용도도 조금씩 다르고요. 두 개 다 잘 쓰는데 반다이크 그린은 살짝 브라운 톤이 돌고 섀도우 그린은 살짝 창백해요. 자, 이렇게 발색이 끝났습니다. 그라데이션이 처음에는 잘 안 나왔어도 마지막에는 어떻나요? 네, 잘 나왔나요? 오늘 연습하시기 지루하지 않으셨죠? 이 발색표는 오늘부터 계속 볼 거니까 다음 시간부터 꼭꼭 챙겨와 주시면 되고요.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낙엽을 그릴 건데요. 날씨가 쌀쌀해져가지고 낙엽 그리기 딱 좋은 계절이 되었어요. 단풍 구경하시다가 예쁜 낙엽 발견하시면 가지고 오셔서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단풍놀이 때문에 안 오시면 안 됩니다. 네. 꼭 오셔야 돼요.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